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존재하지 않는 도로 상상해 보셨나요? 도로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대혼란의 연속일 겁니다. 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호와 피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 교통안전에 해가 되는 일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것. 이때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73화 법을 살피는 사람들, 처벌과 보호 사이, 이정수 변호사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어제 방송 끝에 버스나 택시기사가 본인 소유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 종사자 면허까지 취소되는지 아닌지 궁금증을 안겨드린 채 방송을 마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건 잘못이지만 자격증까지 취소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죠. 지금 이정수 변호사의 답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택시, 버스, 트럭 운전기사분이 자기 집에 있는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사업을 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업에. 그러면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화물기사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자기 집에 있는 차를 음주운전했다 걸렸다 칩시다. 그런 경우에는 운전 자격도 취소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여객 자동차 운수 종사자 면허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19년 660여 건에서 2023년 960여 건으로 5년 새 46%나 증가했습니다. 생계를 고려한 봐주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택시 자격증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취소가 돼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택시 사업 면허까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하죠.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법자의 확실한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이익이 크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과잉금지 원칙이냐? 법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때문에 110일간 면허가 정지된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 그는 면허 정지만 풀리면 다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 기간 중에 택시 운전 자격 취소 통보를 받았고 다시 택시 면허를 따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그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택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5년이 걸렸을 테죠. 한 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생기가 막히는 엄청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교통가족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는 운전자도 있지만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위드마크 공식이 약 100년 전에 독일에서 한참 전에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대상으로 한 실험 통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공식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음주 측정 자체를 안 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음주 측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음주 측정을 안 한 경우에 그러면은 소주를 가령 한 병 마셨다.
그리고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일까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인데,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공식 요인에 일단은 몸무게가 들어가고,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치는 낮아요. 그리고 남녀, 여성이 좀 술이 좀 약한 걸로 돼 있고,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술의 양과 술의 도수까지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추 추정치가 나오겠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자의 성별과 몸무게, 술의 도수와 양까지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엉뚱한 꼼수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여서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옆에서 마트에서 소주를 사 먹어요. 추가 음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실무상 어떻게 하냐면 추가 마신 술의 양을 정확하게 위드마크 공식으로 뺍니다. 빼고 그 나머지 가지고 운전할 때 당시로 추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처벌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 이게 이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편법을 쓰다 보면은 이제 다 걸려요. 간혹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오히려 제 발목을 잡는 격입니다. 법원에서는 형량이 통상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도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연예인 사건도 있긴 한데 그걸 금지해야 된다는 입법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 이후에 단속되기 전에 추가로 음주한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 만약에 했으면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그러게 좀 필요는 합니다. 어떤 편법을 막으려면은 그런 보안 입법이 좀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수치상으로 보면 다 걸리고, 조금만이라도 0.03이 넘어가면은 검찰이든 법원이든 아무래도 괘씸죄 죄질이 불량한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더 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술에 관대한 사회라는 오명을 벗고 앞으로 발생할 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로 느끼는, 실무상 느끼는 정도는 예전보다 많이 강화되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술을 권하는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술에 관대한 정도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때 한참 전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법제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법정형, 처벌형도 상당히 높아진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무상 웬만하면은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봐주질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일단 도망가서 시간을 끌자, 추가로 술을 더 마셔서 수사를 방해하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꼼수를 대단한 노하우로 여기고 자기 죄를 덮는 데 급급한 사람들에게 이정수 변호사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어차피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그 음주량을 산정을 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어차피 걸립니다. 너무 죄질이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처벌을 더 높게 갈 필요는 굳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법제적으로도 좀 그런 걸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입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음주 측정 거부, 음주 뺑소니, 술타기, 올해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 보다 완벽한 법제가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73화 법을 살피는 사람들, 처벌과 보호 사이, 이정수 변호사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